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뉴스 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이야기는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할 수 없는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란의 항해 시위, 그 현장의 심각성을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문명과 역사의 보고라 불리는 고대 페르시아의 땅에서 지금 인류 보편의 가치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 이란의 거리는 마치 활화산 같습니다. 끓어오르는 불만과 정부의 강경한 탄압이 뒤엉켜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이죠. 오랜 기간 쌓여온 경제난, 정치적 억압, 그리고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거대한 민심의 파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인원 전원에 대해 사형 집행을 예고하며 강력한 압박을 가하는 이란 당국의 태도는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잔혹한 형벌이 21세기 현대 사회, 그것도 엄연한 주권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러한 강경책은 시위대의 기세를 꺾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이란 정부의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절규가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우리는 이 비극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이란에서 벌어지는 인권 탄압은 인류 전체의 양심에 던지는 무거운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요?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이번 시위로 인해 약 65명이 사망하고 2,500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란 사회의 심장에 깊이 박힌 상처이자 자유를 외치다 쓰러져간 수많은 개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65명의 사망자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으며 아버지이자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망자 수가 아니라 이란의 미래가 꺾인 아픔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2,500명 이상의 구금자들 역시 가족과 친구를 가진 평범한 이웃들이었죠. 이들이 겪는 고통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무겁고 참혹한 현실이며 이들의 부재는 공동체 전체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치는 가족들의 비탄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이 수치들은 이란 정부의 잔혹한 진압과 시민들의 용기 있는 저항이 충돌하는 현장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시위 현장의 비극은 더욱 깊습니다. 시민과 군경을 합쳐 최소 62명에서 65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보 통제와 외부 감시의 어려움 속에서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사망자 중에는 머리나 심장에 직접 총격을 받은 20대 초중반의 젊은 시위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섰으며 무엇이 그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을까요? 그들의 외침은 바로 기본적인 자유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망은 잔인한 폭력으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이란의 변화를 이끄는 걸음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이란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부상자의 수도 급증하여 병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실탄이나 산탄에 맞아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 진압에 있어 국제규범과 인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의료시설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상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부상자들이 병원에서 체포되거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보고는 인도주의적 재앙에 가깝습니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며 인터넷까지 차단해 정보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권위주의 국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낡은 수법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음으로써 외부 세계의 비판과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또한 엿보입니다. 구금된 인원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합니다. 최소 2,300명 이상이 체포되었으며 심지어 1만 8천 명 이상이 구금되었다는 추정치도 존재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단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은 구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며 폭력 행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위 참여로 구속된 후 사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집행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최소 43명이 시위와 관련하여 처형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포스러운 현실입니다. 국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들은 이들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란에서 1,5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사형 집행 대상에는 살인 및 마약 범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는 이란 사회를 지배하는 먹구름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이란 신정체제의 위기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 극단적인 수단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적인 불안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란 정부가 정통성과 통치력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는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건 이후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22세 여성이 히잡 미착용을 이유로 체포된 후 의문사하면서 촉발된 시위는 이제 이란 신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변모했습니다.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된 시위는 이제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대한 전국민적인 불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는 단순히 히잡 착용 반대가 아니라 더 나아가 정의와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수십 년간 억눌렸던 민중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이란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위는 이란 사회의 심층부에 자리 잡은 변화의 열망을 보여주며 단순히 일시적인 소요 사태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러한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안군은 실탄과 산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위대에 대한 고문 및 가혹 행위도 자행되고 있다는 끔찍한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제법과 인류의 양심은 이러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지지 세력이 맞불 시위를 벌이며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열망하는 변화의 바람은 이미 너무 거세게 불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지지 시위는 강요된 동원이거나 극소수 세력의 결집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이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UN, 국제 엠네스티 등
여러 국제기구들은 이란 정부의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을 중단하고 구금된 시위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만으로 이란의 비극이 멈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로 이란 정부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란 시민들과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며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닌 자주 국방의 핵심이었다면 이란 시민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냈듯이 이란 시민들도 언젠가 자유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또한 진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란의 시위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먼 미래에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이란 시민들의 투쟁에 더욱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이란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이 어디에서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억압받는 모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란의 시위 사태에 대해 댓글로 여러분의 고견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변화의 씨앗이 움틀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여 이란의 비극적인 현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